네, 안녕하십니까. 홍탁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대칭축, 그 다음에 중심가. 그러면 대칭축과 중심가를 연동시켜서 하는 매매 방법. 가령 우리가 매매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한 분야에서는 1인자가 돼야 돼. 수많은 매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뭐 가격 매매에서 약 200개에서 300개 이상의 가격 매매가 있습니다. 매매 방법이. 근데 그 많은 걸 다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가장 압축되고 가장 효과적인 매매 방법이 뭐냐? 장중에는 대칭축 매매. 그 다음에 장중 매매에서 대칭축 매매와 중심가를 연동시키면은 더 파급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기에 보이는 대칭축과 중심가 연동. 이건 누차 설명드렸지만은 밤이 새도록 봐야 된다. 단 50분간 설명 듣고 있잖아요. 이게 이거 쉽네. 이걸로 매매하면 되겠네. 그건 착각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30년 이상의 실전 매매 경험에서 나온 경험을 단 50분, 30분에 압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밤이 새도록 있지만은 압축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있구나. 그러면 저게 맞나 틀린가? 저게 시간과 세월에 따라서 틀리는가 마는가? 먼저 매매 원칙이라는 것은 영원 불멸해야 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서는 그 매매 원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령 가격 매매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뭔거니? 차트나 시향이나 수급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건 매일매일 바뀐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도대체 어디에 너 기준 둘래? 외국인이 뭘 샀으니까 장이 오른다. 외국인이 뭘 매도를 했으니까 장이 내린다. 그건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의식도 미치지 못하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고방식 가지고 하루에 30억, 50억이 30조, 50조가 움직이는 이 파생시장에서 어찌 돈을 벌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절대. 가령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와 원칙을 알아라. 그러면은 그 하나가, 그 가격 하나, 그 매매 원칙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자의 말은 빈 깡통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그분이 학식 있고 인품이 있으면 존경받는 사회였어요. 지금은 아무리 인품이 높고 학식이 많더라도 돈이 없으면 어린애도 그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생시장에 입문했으면 바로 뭡니까? 돈 벌 기술만을 익혀라. 돈 벌 기술이 바로 오늘 설명하는 대칭축과 중심가 연동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대칭축과 중심가의 연동 관계, 대칭축이 연결되면 반대편 중심가 붕괴를 확신할 수 있다. 이건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 거니? 대칭축과 중심가의 연동 관계.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연결되면 반대편 중심가 붕괴를 100% 확신할 수 있다. 100%. 가령 우리가 매매라는 것은 100%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하신 분들은 70%, 80% 확률만 있어도 배팅한다고 그러잖아요. 파생은 그 100% 확률을 보고 들어가도 주체들이 흔들어대면 상승장에서 선물 매수 손절해야 되고 콜옵션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파생은 주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쉽게 말해서 파생은 한마디의 그 변동성을 먹는 게임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변동성이 유발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를 찾는 게 바로 가격으로 찾아야 된다. 가령 그 엉터리들이 있잖아요. 아, 파생은 변동성을 먹는 게임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변동성 차트를 펴놓고 매매하는 바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회원은 그날부로 저는 카트를 시켰습니다. 가격 매매하는 사람이 절대 봐서는 안 될 상금도를 어겼다. 차트를 보지 마라, 수급을 보지 마라, 시향을 보지 마라 했는데 변동성을 차트를 펴놓고 변동성 차트를 보고 있어요. 그분 가감히 잘라냈습니다. 예. 지켜야 될 그 원칙을 못 지키면 그분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당신 지옥에 가고 있다. 가지 마라. 그 길은 바로 지옥이다. 가지 마세요 해도 있잖아요. 야, 내 돈 가지고 매매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그러면 가세요. 그 대신 저하고 인연은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감히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죠? 야, 내 돈 가지고 매매하는데 내가 깡통이 되든 돈을 벌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 알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예, 죽습니다. 절대 이 하나의 변동성을 잡는 자리를 가격으로 잡아내라. 파생은 변동성을 먹는 게임입니다. 방향은 시가만 보면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가를 깬 옵션을 사는 바보는 없겠죠. 특히 아침에. 그러면 방향은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변동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격에 다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볼까요? 자, 대칭축이 바로 뭡니까? 1.59에 걸려 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대칭축이 1.59로 키를 맞췄지 않습니까? 1.59란 건 바로 뭐죠? 나한테는 그 누구도 모르는 38선이다. 즉 뭐죠? 풋옵션이 1.59를 깨면은 콜장이 될 것이고, 콜이 1.59를 놓아버리면 풋장이 된다. 즉 그날 장의 기로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근데 보니까 내가 풋옵션에 1.59를 살려고 그러니까 바로 뭐죠? 음봉이다. 음봉이니까 음봉을 사서는 안 되겠죠. 매수자가. 하지만은 대칭축 키를 맞추면 기준이 된다. 가격에. 그 대신 바로 뭐죠? 반대편에 3.05가 붕괴되어야 된다. 자, 이달의 대칭축은 바로 뭐죠? 2.98이라고 첫날 2.98만 보고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얼마 수익을 내는가 한번 검증해 봅시다. 자,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어김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월요일장에 지금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59 대칭축의 키를 맞췄다. 즉 변동성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뭐죠? 우리가 파생 매매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그러면은 내게 반대편하고 키를 맞췄을 때 반대편이 중요한 가격이 붕괴돼야 돼. 그 중요 가격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는 2.98, 그 다음에 2.98을 만약에 중심가를 모르는 분은 바로 뭐죠? 시가에만 잡아도 된다. 즉 시가 2.96이 붕괴되면은 콜옵션은 음봉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논리예요. 절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그 매매자로서 단순 매약한 기준을 가격에 잡는 게 아니라 온갖 내일장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미국장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온갖 삼라만상, 온갖 내일장 아침 시초가가 뜨기도 전에 밤이 새도록 걱정에 인생 흰머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짓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격을 믿어라. 그 가격 하나가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럼 바로 뭐죠? 1.5로 대칭축이 잡혔다. 쉽게 말해 변동성의 첫 출발점이 왔다. 그럼 바로 뭐죠? 반대편에 바로 뭡니까?
반대편이 2.98을 깨야 돼. 근데 아직 30만 원이야. 근데 내 건 바로 뭐죠? 1.59를 잡는 순간에 봐줘. 내 포지션은 2.50이 넘어갔다. 자, 정확히 가격이 톱니바퀴 엮이듯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하나만 알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다. 네가 뭔데 내일 창이 오르냐, 오늘 내일의 전략. 네가 뭔데 내일의 전략이란 얘기예요. 전략이란 건 주식 거는 사람이나 세우는 거지, 파생한 사람은 바로 뭐죠? 그 변동성을 먹기 때문에 전략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아침 시초가가 뜨기 전에는 내일장이 오르니 내리니 그 말을 꺼내는 자체가 너 시건방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제 파악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바로 시가가 콜옵션이 깨지면 장은 하락장이 될 것이고, 시가가 풋옵션이 깨지면 장은 상승장이 된다는 자연 논리야. 그걸 아는 사람이 내일장을 걱정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장 걱정할 시간이 있거든. 가격 외워라. 가격. 그래도 이달에 중심가가 얼마인가나 알고 파생하라는 뜻입니다. 중심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파생해서 차트는 한 장 펴놓고 나무돈 벌겠다는 것은 세상에 죄짓는 행위다. 자, 모니터 파생 매매자는 모니터 앞에서 나무돈을 벌겠다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 더운 날, 이 장마철에 밖에서 이러시는 분들 입장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단돈 월급 300만 원, 500만 원도 못 받으면서 아침 새벽부터 회사에 출근해서 그 복잡한 인간관계, 그 골책, 그 보기도 싫은 상관들 감시하에서 처자식을 먹이 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러는 월급쟁이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파생하시는 분들이 절대 돈 편히 벌 수 없다. 가령 가격 매매를 한 번 하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을 벌 수 있고 한 사람의 일당을 열흘치 한 달치를 벌 수 있는, 그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뭐죠? 미안한 얘기지만 잘못 오면은 쉽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시장에서 만들어준 객관적인 가격에만 두란 얘기야. 그게 바로 세상에 재짓지 않는 것이다. 돈도 못 벌면서 파생하겠다. 세상에 재짓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뭐죠? 우리가 이달 한 달 내내 노리는 중심가 붕괴. 그러면 이 중심가 붕괴의 첫 시발점이 대칭축 바로 뭡니까? 1.59에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시세 초입 아닌가요? 초입 아니. 그래서 바로 뭐죠? 2.98 중심가가 깨지면은 너는 미안하지만은 시가까지도 깬다. 그러면 자, 전번 주에도 설명했다시피 2.90이 깨지면 2.98이 깨지면 넌 어디까지 와야 된다. 바로 2.50까지는 너 미안하지만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인 거죠? 콜 매도를 치는 그 주체 매도 세력이 5틱, 10틱 먹자고 매매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최하 50틱, 100틱을 먹어야 된다. 바로 2.98이라는 중심가가 붕괴되면은 2.50까지 올 수밖에 없다. 벌써 2.98이 붕괴되는 걸 보고 2.50까지니까 벌써 몇 틱을 알고 하는 매매입니까? 42틱을 그냥 알고 하는 매매가 바로 가격 매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자, 2.98이 붕괴됐다. 너 미안하지만 2.50까지 빠져야 된다. 붕괴되는 과정에서 바로 반드시 일어난 게 바로 뭐죠? 양옵션의 교차. 2.73, 2.73. 바로 2.73이 양옵션이 정확히 교차를 했지 않습니까? 교차를 했다. 그러면은 그 교차를 했다는 뜻은 가격이 쉽게 현재가에 마주친 걸 교차라고 그러거든요. 저 마주쳤을 때 바로 뭘 느껴야 됩니까? 내가 모르고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가 깨지는데도 손절 안 했다.
마지막 손절을 자리를 시장이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2.74라는 그 교착 가격이 나왔다. 저 교착 가격에서 지는 놈은 바로 뭐죠? 2.50까지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바로 뭡니까? 콜옵션 아닌가요? 야는 중심가 2.98을 깨고 시가 2.96을 붕괴하고 그 다음에 2.73까지 내놨잖아요. 그럼 2.73이 깨지는 붕괴되는 콜옵션은 반드시 2.50까지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대칭에 1.59에 들어가신 분은 벌써 뭐죠? 매틱이 바로 수익이 나 있습니까? 바로 품맨 입장에서는 콜의 그 붕괴 가격만 보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자 중심가가 깨질 때 애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는지 매수를 하는지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네가 어찌 아냐는 얘기야. 그건 장이 끝나고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장중에 뭐죠? 그 윤곽만이 알려줄 뿐인 거야. 그래서 수급을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중심가 2.98이 깨지고 교착 가격 2.73이 깨지는데 아니 남이 뭐라는 걸 우리가 어찌 안다는 얘기입니까? 자 마누라 지갑 속 돈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용카드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평생 한이불 속에 사는 마누라 지갑 속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이 넓은 이 거대 시장에서 남의 지갑 속을 훔쳐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수급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 미안하지만 당신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수급은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애국인이 선물 매도를 했으니까 장이 빠질 것이다. 애국인이 선물 매수를 했으니까 장이 올라갈 것이다. 만약에 선물 매수한 걸 이익 실으면 매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엉터리 짓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급은 절대 봐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가 말은 뭐죠?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다. 수급이나 시향 듣지 마라.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다. 즉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될 걸 손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수급이나 차트나 시향보다도 이 가격 하나만 보란 얘기야. 벌써 뭡니까? 콜옵션 시가 깨서 지금 음봉이란 말이야. 어찌 저걸 보고 선물 매수를 하고 콜옵션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수할 배짱이 있냐는 얘기예요. 옵션 가격을 모르고 선물이나 현물, 주식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건 문고리 잡는 매매야. 바로 옵션이라는 가격은 가장 시장의 방향과 변동성이 녹아있는 실체적인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즉 너의 개인적인 생각, 너의 상상, 너의 그 개똥 철학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시장의 실체를 믿어라. 이게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미안하지만 파생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 같은 건 뭐죠? 가령 뭐 기업에 대주주가 있다든가 임원이 있어서 야 우리 기업에 좋은 호재거리가 이번에 나온다. 내부 거래에서 얼마든지 주식 사서 고가에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쉽게 말해서 범죄 행위를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파생은 실력이 없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파생이에요. 주식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받을 수 있지만 파생은 내가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어렵지 않다. 바로 시가라도 보고 저 중심가가 2.98이 깨지면 절대 그쪽 포지션은 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요. 그게 바로 남은 파생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바로 교착 2.98, 2.96, 교착 가격 2.73이 깨진 콜에 어디까지 빠진가 보세요. 바로 2.50까지 와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2.50까지 와버렸죠. 2.50까지. 바로 와버린다. 자연 원리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듯이 바로 이 시장의 주체들이 콜 매도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콜 매도를 치고 있는데 콜을 매수한든가 선물 매수를 하면은 그건
지옥에 가고 있다니까요. 지옥에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바로 홍탁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뭐죠? 시장이 가르쳐 준다. 바로 시가 아래 아니냐? 음봉 아니냐? 바로 눈앞에 있는 가격에 진실이 있지. 그 어떤 것도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대신 그 누가 돈 대신 벌어줄 수 없어요. 옆에 앉혀놓고 매매도 못해요.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2.50을 깨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빠지는가요? 바로 2.47. 반대편에 풋옵션이 드디어 뭐죠? 2.98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2.98.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바로, 그 다음에는 바로 뭐죠? 이제 3콜은 2.98을 깼는데 2.42. 그 다음에 1.59로 첫 대칭축을 잡은 풋은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20만 3천원까지 갔다. 바로 첫 변동성의 시발점이 대칭축. 그 다음에 반대편에 중심가 붕괴에서 시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보면은 한눈에 알 수 있는 바로 뭐죠? 7월 20일 월요일장이에요. 바로 콜 옵션이 바로 뭐죠? 콜 옵션이 2.98을 깨서 바로 어디까지 내려버렸습니까? 2.30까지 내려버리고, 반대편 풋 옵션은 바로 그때 2.98이 깰 때 풋옵션 36 아닙니까? 2.36이 31만 5천원까지 간다. 바로 하나의 원리를 알아서는 안 된다. 알지 않으면 절대 파생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방금 설명한 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대칭축과 중심가 연동. 예, 자, 1.59 첫 대칭축이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콜 260에 30만원. 저게 바로 중심가 2.98이 붕괴돼야 된다. 2.98이 붕괴되면 너는 죽는다. 바로 반대편 풋옵션 벌써 2.50이 올라가 버렸죠. 즉, 반대편에 2.98이 붕괴됐죠. 드디어 붕괴됐다. 반대편은 그럼 뭐죠? 내 거 반대편 2.52는 반대편에 중심가 2.98까지 간다는 뜻 아닙니까? 즉 40대, 50대가 알고 하는 매매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첫 빗장이 바로 뭡니까? 1.59라는 대칭축에서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반대편 뭐죠? 콜 옵션의 중심가 붕괴만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다. 2.98 쉽게 안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깨지면은 가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제 2.98이 깨지기 시작했죠. 그럼 저 2.98이 깨면 바로 뭐죠? 시가 2.96을 깼기 때문에 반드시 너 2.50까지 빠진다. 자, 2.7에 정확히 교차를 했지 않습니까? 교차해서 그 교차 가격에서 바로 무너지면은 2.50까지는 와버린다. 자, 교차가 2.72, 2.73에서 계속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너 무너지기만 하면은 가버린다. 바로 제가 아까 손절을 마지막 기회를 교차 가격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차 가격 2.74에 무너지니까 바로 2.50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바로 2.50까지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2.2 깰 때 반대편은 2.98이 오게 돼 있다. 그 틱수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콜이 2.50이 깰 때 풋옵션이 어디까지 가는가. 자, 정확히 뭐죠? 2.50이 깨질 콜옵션이 붕괴될 때 그 풋이 2.98, 97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원리예요. 이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자, 한 틱, 2.5에 한 틱, 두 틱 깨면은 바로 2.96이니까 거기 플러스면은 2.98이 되는 것이다. 저게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가격의 원리다. 겨우 2.5이 깨져버렸죠. 깨지니까 끝없이 추락해버린다. 바로 시가 하나만 보고, 중심가 하나만 봐도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뭐 매일 똑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경우 수를 빨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중심가가 붕괴 시 무조건 반대편에 진입하라.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매매 원칙이죠. 그러면 자, 이 말은 홍탕님 알겠습니다.
반대편의 중심가가 무너질 때 그 반대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원칙은 좋다. 원칙은 좋은데,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 중심가가 붕괴된 걸 보고 그 반대편에 들어갔는데, 그 중심가를 붕괴된 옵션이 올라오면 뭐죠? 나는 진입에 실패했다는 걸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붕괴된 그 중심가가 올라오지만 못하면은 진입은 100% 성공하는 것이다. 즉, 어디만 보면 되는 거죠? 반대편의 중심가 붕괴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원리예요. 자,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심가가 붕괴될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 뭐라는데 관심 두냐는 얘기야. 나무일에. 바로 내일에 관심 두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에 관심 두라. 남은 깡통이 되든 돈을 벌든 그건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내 가정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가격 하나만 붕괴되는 하나 가격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진입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격 매매를 알아야만이 파생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까요? 예, 그래서 방금 설명하고 똑같은 경우 수가 바로 이제 똑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2.98이 중심가가 붕괴될 때 바로 대칭축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대칭축은 바로 2.46이다. 이렇게 바로 대칭축하고 중심가 연동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뭐죠? 그 다음에 바로 뭐죠? 2.45로 정확히 대칭축을 잡았죠. 그 다음에 또 누차 언급하다시피 뭐죠? 야는 시가를 깨고 중심가를 깼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2.93이 어디까지는 빠진다는 걸 바로 알아버린 거죠. 2.50까지는 빠진다. 즉 매틱을 알고 하는 매매입니까? 47틱을 그저 먹는 매매다. 바로 그 가격 매매 이력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야. 그 속 있는 얘기까지는 다 할 시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하나의 가격 하나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저거 하나만 믿고 매매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가를 그대로 목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죠? 2.91 반대편 방금 설명 경우 똑같잖아요. 또 내 거 콜 옵션은 2.50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뭐죠? 또 교차 가격이 정확히 2.68로 나왔다. 아까 전에는 바로 뭐죠? 아까 전에는 2.7273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야. 영원히 변치 않는 자연 원리입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매매는 있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가 어렵지만 배워놓고 하면 매매는 즐거워야 하는 거야. 하루 오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나한테는 직장이고 직업이 되는 거야. 그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뭐죠? 명예퇴직도 존재하지 않고 계절 타지 않고 뭡니까?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돈 벌고 싶을 때 벌면 되는 자유업종입니다. 그 대신 그 남들보다 편하게 돈을 벌고 편하게 살고 싶거든 노력을 해라. 노력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뭐죠? 2.50이 정확히 붕괴돼 버렸죠. 2.50이. 그 다음에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또 반대편은 정확히 2.98이 올라와 버렸고, 아까 경우고 정반대수 경우죠. 아까는 콜이 가고 푸시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죠? 푸시 죽고 콜이 가는 케이스. 영원히 변치 않다. 그 다음에 바로 뭐죠? 2.35까지 만약에 2.35 콜에 바로 뭡니까? 이 마디까지 놓아버리면은 희망이 없다. 바로 그 변동성이 가격에서 하나하나씩 정확히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중심가를 깬 콜옵션은 2.2까지 붕괴돼 버렸고, 바로 뭐죠? 시가 하나만 알아도 풋은 절대 사지 않을 것이다. 선물 매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바로 시가 하나만 보도 알겠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콜옵션을 만약에 시가에만 진입했다 해도 바로 뭐죠? 바로
90틱을 가볍게 가격 매매 하나로 얻어낼 수 있다. 바로 저시가나 대칭축이나 중심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죠? 매매 기준을 세우라는 얘기야. 그 매매 기준이 없으면은 절대 파생시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은 그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기준을 반드시 가져야만이 바로 뭡니까? 내가 살 수 있다는 뜻이야.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바로 확실한 매매 기준 하나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반대편 풋옵션이 2.98을 깨서 바로 뭐죠? 2.2까지 빠져버리고, 그때 반대편 콜옵션 2.35는 3.25까지 무려 90틱이 올라가는 게임. 즉 90틱이란 게 적은 돈입니까? 90틱이란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계약당 5945 45만 원이야. 가령 한 계약만 해도 45만 원을 벌 수 있어. 10계약이면 바로 뭐죠? 450만 원을 단 1시간, 2시간 30분 만에 벌 수 있다. 바로 그건 가격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차트나 보고 볼린저 밴드나 펴놓고 스톡이나 보고 있잖아요. MACD나 보면서 자 얼마나 신호가 많이 나옵니까? 파생 매매자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루에 매매 기회가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2번, 3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생 매매자들의 가장 악질적인 매매자가 뭔 거니? 매매를 하루에 10번, 20번 해. 매매자는 미안하지만, 자, 여러분 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가가 붕괴할 때 한 번 들어가는 기회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거든 손을 놔야 되는 건데, 늦게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먹어보자. 추격하다는 주체들이 좀만 흔들어대면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차트 보신 분들 유심히 보세요. 자, 콜옵션이 쭉 가다가 뭐죠? 2.98에서 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조정이 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버틸 겁니까? 절대 버틸 수 없어요. 시세 초입 2.35에 사라. 반대편이 그 기준은 중심가 2.98을 붕괴할 때 사는 거다. 단 매매기에는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장중 매매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한 사람은 한 달에 몇 번 매매를 해야 되냐? 그것도 한두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한두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번, 20번 매매하는 것은 뭐죠? 그건 바로 미안하지만 당신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바로 뭐죠? 내 살림 다 거들난다요. 매매 많을수록요. 자, 그럼 이걸 바로 중심가가 형성되면 한 달 동안 기회된다. 바로 그 가격 2.98이겠죠. 중심가를 붕괴하는 옵션은 결제 불가다. 자, 방금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2.48 첫 대칭축이 시작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98이 깨질 때 바로 뭐죠? 2.46을 대칭축을 잡는 경우 수를 정확히 한번 보세요. 자, 2.46. 자, 잡았죠? 바로 반대편 풋은 이제 시가 3.15를 깨고 2.98을 깼다. 자, 그럼 이제 2.94는 당연히 어디까지 가야 된다? 2.50까지 넣어와야 된다. 그럼 역으로 뭐죠? 반대편 콜옵션은 풋옵션이 2.98 중심가만 오지 않으면은 2.98까지 간다. 즉 40틱, 50틱을 알고 하는 매매다요. 자, 반대편에 풋옵션에 2.98만 올라오지 않으면 내 쪽 콜 매수나 선물 매수는 성공하는 겁니다. 오직 가격 하나만 보고 있어라. 하나만 보고 있어도 장이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시세표가 보이는 것 같지만 보는 것은 가격 하나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 인간의 눈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개만 봐라. 여러 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계속 풋옵션 262가 2.98 중심가만 올라오지 않으면 내 거 콜 진입 선물 매수는 성공하는 것이다.
자, 어디까지 가는 겁니다. 정확히 또 얼마에 교차했죠? 2.67에 정확히 교차를 했잖아요. 그건 마지막 손절을 쓰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2.67이 깨진 풋옵션은 미안하지만 너 2.50까지는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자, 2.5까지 와버렸죠. 2.5이 깨지니까 추풍 낙엽이다. 그럼 아까 설명한 대로 반대편 콜옵션 어디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랬죠? 2.98까지 간다. 알고 하는 매매다. 정확히 옵니까 안 옵니까? 2.98 정확히 왔잖아요. 그래서 2.98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반대편의 고점 3.15까지는 도달되는 것이다. 예, 반대편이 뭐죠? 2.50만이요. 풋옵션이 안 올라오면 내 거는 3.15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가격 원리예요. 그럼 이렇게 흔들어 댈 때 어떻게 버티냐는 얘기야. 바로 반대편 목표가를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바로 2.98 정확히 3.15 정확히 도달했다. 바로 저희가 변동성이 끝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바로 3.15까지 정확히 찍고 콜이 이제 빠져버리죠. 저때 이익 담보를 못 오면은 죽 써서 개 주는 겁니다. 바로 딱 반대편의 고점 3.15에 왔을 때 콜 매수, 선물 매수는 이익 담보해라. 그 지점이 바로 청산 자리다. 그래서 바로 어디까지 또 콜 옵션이 빠지기 시작합니까? 3.15 더 못 넘어가면 이제 콜은 다 왔다는 뜻이야. 그래서 바로 3.25까지도 가졌네요. 마지노선은 3.15에만 잡아놓고 있어라. 자,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 잠깐 질문 하나 받고 시작할까요? 자, 질문 하나만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홍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불금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또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것까지 제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격 매매에 있어서는 반대편이 붕괴될 때 반드시 그 반대편에 진입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 열심히 공부한 거 맞죠?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심가 2.98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이번 8월물 중심가 2.98이 붕괴되면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고 이때 그 반대편에 진입하면 간단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장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또 많잖아요. 2.98 붕괴가 아닌 돌파할 경우가 궁금합니다. 중심가 2.98의 돌파 개념 오늘 알려주세요. 파생 매매는 반대편이 붕괴돼야 그 반대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시속 게임 아닙니까? 한쪽이 무너져야 한쪽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이 붕괴돼야 될 옵션이 중심가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주에 반드시 한두 번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돌파 개념은 어떤가요? 돌파 개념.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반대편이 2.49에서 무너졌어. 근데 있잖아요. 2.49라는 것은 더 갈 수도 있어. 더 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옵션은 뭡니까? 시가 위에 있는 옵션이야. 시가 2.02에서 2.46, 2.4이 시가 위에 양봉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반대편을 사려고 하니까 반대편은 중심가가 2.98. 이 풋 쪽에서 깨지는 게 없잖아요. 콜을 사야 되겠는데. 바로 근데 콜을 보니까 이놈이 2.96이더라. 그럼 바로 이때 있잖아요. 2.98이 돌파되는 그때 배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돌파 개념은 사실 위험한 거야. 돌파한다고 따라 붙었는데 바로 꺾여버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매매에서는 거의 돌파 개념을 무시해요. 거의 언급을 안 해. 하지만은 중심가하고 생명가에서는 돌파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돌파 개념 바로 뭔 거니? 돌파 개념이라는 하나의 개념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반대편에 뭐죠? 붕괴를 확인하고 돌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내 쪽이 중심가를 넘어갈 때는 반대편은 반드시 중요 가격이 붕괴돼. 그러면 현재 지금 중요의 붕괴를 바로 2.49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홍장님 중심가만 깨지면 반대편에 들이대려고 했는데 자 중심가는 반대편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3.80은 2.98가에게 백틱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2.49는 중심가에 미치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매매란 거 불가능해. 아니요. 그 반대편에 반드시 반대편에서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바로 돌파 개념도 가격 매매에서는 반드시 반대편의 중요하게 붕괴를 보고 내 쪽에 돌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야간 2.49는 반대편 풋옵션은 바로 뭡니까? 2.49를 못 넘어가니까 이건 바로 뭐죠? 2.5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너 애봉이다. 지금 마디의 끝이다는 아는 건데 내 거 반대편 콜을 보니까 2.98을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감히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그럼 진입을 해서 어찌해라. 내 것만 보고 있냐. 반대편을 보라는데 바로 반대편에 풋옵션이 어디만 못 올라오면 버텨야 됩니까? 2.49, 2.50만 안 올라가면 나는 콜 매수와 선물 매수를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지만은 한쪽에 중요가격 붕괴가 반드시 있다.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중요가격 붕괴를 참다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2.49라는 2.50에 근접되는 한 틱으로 근접되는 가격이 나와줬으니까 그걸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경우수를 볼까요? 그 다음에 바로 자 그러면은 내 거는 지금 2.98을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도 불안한 거야. 사실은 돌파 개념은. 그래 반대편은 2.49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나는 버텨야 돼. 근데 버티더라도 상대방을 보고 버티라. 근데 상대방은 바로 뭐죠? 2.49를 깨서 2.16까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바로 아니다. 시장에서는 반드시 그 기준되는 가격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렇게 키 맞추는 가격을 정확히 알려줘요. 자, 잠깐만요. 자, 바로 키 맞추는 가격이 바로 얼마에 나와주는 거니? 내게 3. 중심가를 2.98을 치고 갈 때 그때 바로 반대편에 2.49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키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0.93이라는 게 바로 뭐죠? 풋옵션이 올라와 버리면 콜 진입은 실패하는 것이고 콜이 지키면은 콜은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0.93이라는 하나의 가격이 딱 키를 맞췄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키를 맞추는 가격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떤 게 나오죠? 3.30. 그럼 바로 0.93으로 맞춘 콜 옵션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야는 0.93을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바로 뭐죠? 2.98에 내가 돌파 개념으로 산 콜은 바로 33만이니까 32틱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선물 매수를 했다면 당연히 성공을 하겠죠. 그럼 또 바로 뭐죠? 그 다음에 기준은 바로 33만으로 이렇게 정확히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뭐죠? 33만에 왔을 때 바로 콜이 올라가려면 바로 뭐죠? 반드시 풋옵션이 33만원을 붕괴해줘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요. 가격만 맞춰보면 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경우수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경우수가, 자,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맞춰지죠? 그 다음에는 2.50이 맞춰진다. 이렇게. 2.50이 이렇게 정확히 맞춰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그럼 0.93으로 맞힌 콜 옵션은 1.08까지 갔고, 3.30의 키를 맞춘 콜 옵션은 3.45까지 갔고 이제 뭐죠? 2.05에 또 장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믿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시장에서 저렇게 정확한 기준을 언제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기 때문에 저 가격을 모르고 파생을 한다. 그건 가격 매매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그 순간순간에 기준을 내가 잡지 않으면 절대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자는
그 원칙과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진입을 했으면 뭐죠? 지금처럼 이 가격에 맞춰주는 자리에서 청산을 할 것인가, 더 밀고 갈 것인가, 바로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마음은 뭐죠? 무조건 90도 각도로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시장이 움직입니까?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서 맞춰주는 이런 가격을 보고 그 순간순간 더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그럼 결국 뭐죠? 지금 이제 2.05가 이렇게 키가 맞춰졌잖아요. 2.05로. 그럼 뭐죠? 내가 콜 포지션을 지금 2.98에 가지고 와서 3.40까지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42틱 수익이 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바로 뭐죠? 그 다음에 더 밀고 가고 안 밀고 가고는 바로 뭐죠? 2.05를 콜 옵션이 깨버리면 그때 이익 담보를 해야 되는 거야. 즉 2.05로 키를 맞춰서 푸시 갈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 또 그 사악한 인간의 세치의 말은 파생 시장에서는 참 좋을 사항이 절대 못 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은 바로 뭐죠? 이렇게 정교하게 가격이 다 움직여주는데 저 가격을 믿어야지 뭘 믿겠다는 뜻인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가 그렇게 매매를 잘하고 그렇게 장을 잘 이룰 것 같으면은 네가 매매란 얘기야. 남한테 사라 팔아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네가 매매해서 돈 벌면 되지. 몰라 피 한 방울 안 느낀 남한테 사라 팔아 그런 고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거라도 성공하면은 수익이 나주면은 너 내 떡에 수익 냈지 않냐. 너 손실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 입 씻어버리잖아요.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자 하는 그 개인 그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내 대신 돈 벌려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알아라. 바로 가격이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는데 두 눈만 있고 두 귀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중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원칙, 원리, 그 다음에 내가 지켜야 될 기준은 목에 칼이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 현란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자, 주체들이 어느 방향으로 장을 끌고 가고 싶어요. 다이렉트로 못 끌고 갑니다. 절대. 그걸로 끌고 가면 눈치 빠른 개인들이 쫓아와. 그걸 먼저 죽이려고 눌림을 꺾어버리면 거기서 개인들은 다 손절당해요. 손절당하고 자기들 포지션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바로 파생이에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뭐죠? 반대편이 죽어야 내가 가는 거 아닌가요? 주식은 다 함께 가야 수익이 나지만 파생은 절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뭐죠? 그 반대편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네가 가격을 믿고 가격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자니까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자니까요. 바로 약자 편에 쓰지 마라. 그 약자가 되고 강자가 되는 것은 남이 구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정확히 시장이 만들어준 가격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란 얘기야. 오직 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 가격의 원리를 알고 나서 파생을 하셔야 됩니다. 단 2.50도 모르고 시가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파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돈 벌 욕심에 있잖아요. 홍탁이 무슨 2.5이 깨지면 반대편에 들어가라니까 그냥 들어갔다. 그래서 손해봤다. 2.5이 깨지더라도 반드시 대칭축이 걸려야 된다는 건 이제 알잖아요. 대칭축이 안 걸리는 2.5 붕괴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깊은 내막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뭡니까? 뭐가 붕괴되면 반대편에 들어가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들어갔으면 반대편이 내가 붕괴된 가격의 기준을 삼고 있으면 그 가격이 올라오면은 자를 용기만 있으면 절대 손해는 안 보는데 뭐죠? 아니야. 다시 저놈아 깨질 거야 하고 다시 물타기 오고 있고 지옥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는 절대 파생시장에서는 밥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파생시장은 냉정하고 냉혹한 곳이야. 바로 그러면 내가 그 약자, 패배자의 입장에 쓰지 않으려면 믿을 것은 가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 그 다음에 경우수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바로 뭐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죠? 3.60까지 오고, 반대편 또 풋옵션이 또 바로 뭐죠? 저점을 2.97 찍어버려서 바로 2.98 찍으려면 다시 풋 싸면 되는 거야. 돌파 개념에서. 자, 그 다음 경우수를 볼까요? 그래서 바로 뭐죠? 다시 또 아까는 2.05의 키를 맞췄지만 이제 2.04의 키를 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4를 코리 깨면 풋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서 바로 뭐죠? 결과가 2.98에 들어가도 결국 35만 원까지 먹을 수 있다. 바로 그 다음에 0.88의 키가 또 다시 맞춰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그 기준을 언제나 만들어준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2.98이 치고 올라갈 때 바로 뭐죠? 반대편이 3.60. 그 3.60이 반대편 콜옵션이 왔을 때 반대편 풋을 보라는 얘기예요. 풋이 바로 2.97이다. 그러면 가감히 2.98에 들어가라. 그래서 뭐죠? 3.50까지 그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동영상은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보시기로 하고 있잖아요. 내일 제가 강남에서 일일 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실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서 있잖아요. 가령 방송에서 듣고 싶지 못했던 얘기도 듣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하고 말 매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내가 어떻게 이 파생을 정확히 해야 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이 파생 인생에서 배가 터지도록 돈을 벌고 살 수 있는가. 그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바로 내일 일일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셔서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매매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그 매매는 매매 기법이 아닌가. 버려야 돼. 그러면은 새로운 걸 얻고 싶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야 가격 매매를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찌꺼기를 가진 마음 가지고는 절대 가격 매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